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흥하해운 이 BDI 지수가 한 달 만에 2,000선을 회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한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 직구 물량 폭증에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소식에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였던 한농화성까지 나와 있는데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한농화성이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STX가 26%대 시세를 보였습니다. LS전선아시아가 23% 넘는 상승을 주면서 마감이 됐는데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흥하해운부터 살펴볼 텐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 등에 따른 BDI 지수 급등에 해운 테마주들이 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흥하해운도 힘을 받으면서 11% 넘는 시세 주면서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LS전선아시아입니다. LS 머티리얼즈 IPO에 대한 기대감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사명을 LS 에코에너지로 변경한 이후에 해저 케이블, 히토류 신사업 추진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3% 넘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됐고요.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STX입니다. 인도네시아 광산에서 고품이 이 니켈을 확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늘 장에서 굉장히 시세를 보였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은 더욱더 큰 모습이었고요. 26%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됐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한진입니다. 종합 물류 테마주들이 오늘 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중국 직구 물량 폭증에 따른 항공 물류 캐파 2배 확장 모멘텀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12% 넘는 상승 보이면서 마감됐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한농화성 살펴볼 텐데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한농화성도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네. 자,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뭐 위에서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역수는 없는 건가요? 지난주에 역수는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네. 자, 흥하해운부터 저희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흥하해운을 좀 볼 텐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도 좀 시간 관계상 좀 길게 설명 못 드리는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노란 톡방에서 많이 장중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방송 중에는 제가 좀 최대한 요약을 해서 짧은 관점으로 좀 설명해 드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해운주들이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점을 좀 제가 말씀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운임지수가 계속 저점을 좀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STX도 좀 제가 말씀 좀 드리긴 했었는데 오늘 이제 흥하해운이 장중에 좀 고점을 좀 넘지 못하고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올라갔었던 게 이제 BDI 지수, 그 벌크선 운임 지수거든요. 근데 이 벌크선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컨테이너 선이 아니고요. 이제 뭐 석탄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런 그냥 때려 넣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이제 운송할 때 쓰는 거거든요. 벌크선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물동량이 좀 늘어나거나,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날 때 보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리 가격이거든요.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설비가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선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라갈 때 경기가 살아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이렇게 운임 지수가 상승했었을 때 이제 무역이 좀 늘어나고 이제 국가 간에 이제 수출과 수입이 좀 많이 늘어나는구나라고 해서 경기가 살아난다 이럴 때도 이제 운임 지수를 좀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벌크선 운임 지수보다는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를 많이 봅니다. 근데 아직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는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계절적인 요인이 좀 큽니다. 중국에서 지금 석탄 소비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석탄 소비가 좀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뭐 저점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올라오는 모습에 지금 반등을 좀 살짝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흥하해운이 다른 뭐 대한해운이라든지 뭐 HMM에 비해서 좀 변동성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점 자리에서 굉장히 좀 잘 지지를 해주고 있었다가 오늘 또 갑자기 또 21선 자리 지지하면서 올라와 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마땅히 뭐 이런 이슈에 의해서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좀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저도 좀 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운임지수가 계속 상승을 해서 고점을 찍고 신고가를 넘는 상황이라면은 직전에 이런 6월달에 큰 상승을 좀 기대는 해볼 수 있겠는데 이때도 아마 뭐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렸을 구간이 뭐 어떤 이슈였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일단 전쟁이 좀 나왔을 때 이때 이제 그 운하가 있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거기 운하가 좀 공격에 의해서 막혔을 때 운임지수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 좀 드렸을 때 한번 상승이 나왔었고 최근에도 다시 한번 좀 올라오긴 했는데 본격적인 상승을 좀 하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런 저항대 자리를 뚫어주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저항대 자리를 뚫지 못하고 밀리게 된다면은 계속 또 다시 한번 박스권 자리로 갈 수 있으니까요. 차라리 조금 늦게 매매하시더라도 이런 자리 2,500원 선 자리를 안착하고 여기서 이제 밀리지 않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직전 2,500원 선을 돌파를 하고 안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접근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분석을 들어볼 텐데 다음은 LS전선 아시아입니다.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이 IPO에 대한 기대감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네, 새롭게 이제 사명을 좀 바꾸면서 히토류 사업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해요.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대부분 이제 히토류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 무역 마찰이 있었을 때 히토류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이에 따라서 얼마큼 매출이 증가할지는 이제 시작을 해봐야 아는 거고요. 이제 새로운 도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벌써부터 기대감으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단 히토류를 대부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가지고 얼마큼 매출이 크게 증가할지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베트남에서도 이제 국영기업과 MOU를 맺으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역시나 좀 차트적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10월달에 한번 급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에 좀 조정이 크지 않았다는 점, 한번 상승 나온 이후에 크게 조정받지 않고 잘 지지해주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며칠 사이에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이 고점 돌파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좀 돌파 나올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바로 전 고점 부분까지 올라와주는 상승이 좀 나왔어요. 아마 이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대 때문에 쉽게 돌파는 못 나왔는데 오늘 거래 대금도 3천억이 넘게 터지면서 이거는 한번 뚫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내일이 금요일이라서 이런 전고점 자리를 뚫었을 때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번 좀 뚫고 나섰을 때 지금 자리에서는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건 아니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여기서 더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한 3%, 5% 이런 식으로 짧게 끊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접근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이미 밑에서 보유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이런 자리에서 꾸준하게 들고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일 정도 하루 정도는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시거나 월요일 날도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좋지 막상 이게 전고점 뚫고 이전과 같은 이런 급등 시세는 나오기가 좀 어렵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STX입니다. 니켈 관련한 호재가 나오면서 좀 힘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또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STX가 이제 예전에는 대표적인 해운주 그리고 조선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나눴죠. STX 그린로지스를 해서 일단 조선 쪽은 이미 좀 조선해운 쪽하고 지금 이제 광물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광물 투자에서 마땅히 지금 이렇다 할 만한 내용들이 나온 게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올라와 주는 모습도 좀 나와줬고요. 오늘 또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광산 이거 고순도라고 하는데 이거 직접 가서 확인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료상으로만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2차 전지 광물 쪽에 있어서 특히 이제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계속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리튬 관련주들이 약세를 좀 보였던 반면에 계속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도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쪽도 상승이 좀 나왔지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슬슬 저점에서 반등하는 종목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런 2차 전지 원자재 관련주 쪽도 한번 시세를 한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역시나 XTX도 지금 자리에서는 괜찮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항상 이런 저점 구간에서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 터지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나서 밀리지 않고 꾸준히 잘 버텨줬다라는 점. 이래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오늘 뭐 이슈 뉴스 나고 나서 바로 급등을 했었고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좀 내려오긴 했는데 일단 요거 내용으로는 2차 전지 관련주 쪽하고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리튬 관련주라든지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쪽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STX가 대장주가 되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2차 전지 관련주 좀 오늘도 이제 테슬라도 좀 계속 사이버 트럭 지금 판매 예약을 좀 중단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왜 판매 중단 예약 중단을 했냐면은 지금 예약 받은 것만으로도 생산이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밀려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당분간 예약은 안 받고 이제 생산이 된 다음에 또 예약을 좀 받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테슬라도 긍정적인 면을 좀 볼 수 있고요. 계속 2차 전지에 대한 내년에 안 좋은 전망들이 좀 많았어요. 물론 정치적인 면에서도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느냐 바이든이 당선되느냐 이런 걸로 좀 굉장히 또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하는데 그런 면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눌린 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술적 반등은 추가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STX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STX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요. 방금 전에 들었었던 이 분석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분석을 들어볼 텐데 다음은 한진입니다. 2030 사이에서 이 중국 직구 구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한진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될까요? 네, 원래 한진보다도 CJ 대한통운 맞아요. 이 종목이 최근에 뭐 가장 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 만든 쇼핑몰인데 여기에서 이제 원체 중국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싸게 산다 하더라도 이제 결제도 좀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한 15일 정도 걸렸어요. 저도 저희 아들한테 좀 뭔가 좀 사주려고 뭐 게임기 같은 걸 좀 샀는데 오는데 한 2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참 주문했나라고 잊어버릴 때쯤 온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최근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우리나라에 물류 창고를 둔다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CJ 대한통운이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좀 매출 기대감 때문에 이런 택배 운송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진과 CJ 대한통운 이쪽이 좀 상승이 좀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봤었을 때는 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오늘 좀 한 160억 정도 나왔는데 그렇게 많은 거래 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보이지만 평소 거래 대금이 거의 없었던 종목이라서 160억 정도에도 이 정도 상승이 좀 나왔지만 일단은 저는 대장주인 CJ 대한통운을 먼저 보시는 게 낫지 않나 해서 CJ 대한통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CJ 대한통운 차트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갈 종목인가라고 할 정도로 급등을 했지만 차트를 길게 봤었을 때는 고점이 한참 위에 있어요. 그동안 한참 조정을 좀 받았다가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눌림 이후에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직전에 매물대 자리가 대략적으로 한 12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한번 쉬어갈 구간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눌림 시 매수 관점. 그래서 대장주인 CJ 대한통운이 눌림 시의 매수 관점을 좀 보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한진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대장주인 이 CJ 대한통운의 주가 흐름을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한농화성인데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자, 한농화성은 저희가 어떻게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 꿈의 전고체 배터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꿈이라고 하는 게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전고체 배터리를 쓰냐면은 화재에 대한 부분, 안정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비싸요. 그러니까 비싸게 만들어서 차를 비싸게 팔면은 누가 탑니까? 안 타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안 쓰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삼성 SDI인데 오히려 삼성 SDI보다는 이제 다른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고요. 오늘 이게 좀 예타 가능성 통과했는데 1,200억이 좀 안 돼요. 2028년도까지인데 한 4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크진 않아서 저도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될지 몰랐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강한 시세가 나오면서 전고체 관련주들이 한 10몇 종목들이 갑자기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트적인 면을 좀 보면서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좀 급등 나왔었던 거는 저는 일단 가격적인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급등 나왔었던 시점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반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에서 이슈가 됐었을 때 급등 나올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한번 상승 시세가 크게 나왔었던 구간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관심, 근데 이게 이제 상용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싼 값에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예전 같은 급등 시대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